관점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지닌 관점의 폭,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한 수용은 성장 배경이나 교육 여건, 자신이 속한 준거 집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종의 것들을 연결할 때 새로운 게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주변의 자원들을 이종이라는 굴레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연결 대상은 꼭 특별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재료가 서로 연결될 때 전에 없는 특별한 가치가 탄생합니다.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언바운드한 관점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매일 다르게 정의하면 새로운 성장 법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캐라는 말이 많이 거론되는데 사실 그다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멀티 페르소나, 즉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이종의 연결로 성공을 이뤄낸 사례는 1970년대 왕성하게 활동한 데이비드 보이부터 최근 유산슬 유야호로 독특한 행보를 잇는 유재석에게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캐에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성공 전략을 엿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팀에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진행하며 수많은 디지털 마케팅을 성공시켜온 조용민의 언바운드는 이 바인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와 독창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권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여기에서 도출한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역량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힘을 지닌 사람은 더 많은 영향력과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전적 뜻은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인데 저자는 이것을 데이터를 넓고 깊게 보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넓게 보는 것은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깊게 보는 것은 데이터의 질과 신선도를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다양성과 신선도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는 관점을 지속해서 혁신하는 것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험이 풍부할수록 현명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데이터 리터러시가 미숙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파악한 인과관계를 데이터의 상관관계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일례로 처음 즉석밥을 개발한 대기업 마케팅 팀에서는 한국 사람에게 밥은 어머니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감성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의사결정을 위한 논리구조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출발하면 아무리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거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별 모양의 틀을 통과한 데이터는 모두 별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밥은 감성적인 것이라는 논리구조에 공장에서 생산된 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케팅 팀에서는 즉석밥 개발을 포기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최고 경영자가 가정 간편식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해 실무진의 판단을 뒤엎고 과감하게 출시를 결정해서 오랜 경영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즉석밥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은 경계의 산물입니다. 경계를 가진 사람은 경계 너머에 새로운 걸 볼 수 없습니다. 관점을 혁신해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각도로 분석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트렌드 세비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트렌드 세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트렌드를 많이 알고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트렌드를 자기 업무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시계탑 옆을 지나는 열차를 보면서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정보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에게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자신의 과제와 연결하는 독창적인 관점과 창의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글로벌 소셜 플랫폼 기업 하이퍼 커넥트는 화상으로 대화할 때 배경이 드러나는 걸 불편해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 주목해서 배경 없는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한 화상 채팅 앱 아자르를 개발했습니다. 아자르는 현재 230개국에서 5억 이상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자르가 선보인 기술이 하이퍼 커넥트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이퍼 커넥트는 이미 개발된 업스케일링과 화상 채팅이라는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 두 기술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것은 이미 갖춘 자원, 즉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를 다양한 관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연결하면 누구나 뜻밖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브라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 코브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코브라를 포획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금을 노리고 집에서 코브라를 사육해 개체수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보상금 제도는 폐지되었고 쓸모없어진 코브라를 야산에 내다버리는 바람에 다시금 인명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하거나 예기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코브라 이펙트라고 합니다. 코브라 이펙트라고 할 만한 현상들은 조직 관리를 위한 전술에서도 종종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과 관리 도구인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KPI는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 관리 도구지만 잘못 설정되거나 활용되면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만 가중하고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이 일을 왜 하는가, 즉 이 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Why 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Why 질문을 던져서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Why에 대한 질문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피벗, 즉 중심축을 정확한 위치에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유튜브는 광고 노출에 대한 과금 기준을 30초로 정했습니다. 제품 노출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30초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관점에 중심을 둔 피벗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유튜브가 어떤 플랫폼보다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만든 동력입니다. 제대로 된 이유 찾기, 정확한 위치에 피벗 꽂기, 사용자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딥 띵킹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방법론입니다. 탁월한 아이디어가 탁월한 가치로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역량과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트렌드 세비, 딥 띵킹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았더라도 혼자 힘만으로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역량을 지닌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구글이 선보이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6개에서 7개의 팀의 협업으로 탄생합니다. 구글은 협업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성원 각자의 협업 능력도 뛰어나지만 서로를 가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의 성장 욕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성장 욕구가 이타주의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여러 방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파크톡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별다른 사안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팀원들이 한데 모여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구글러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강한 연대가 아닌 느슨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물 흐르는 대로 소소하게 대화하다 보면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상대가 어떤 발언을 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은 다르다 등의 말로 반박하지 않고 무조건 맞다, 그렇다라고 일단 인정하는 yes and 원칙도 구글의 대표적인 협업 시스템입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트렌드 세비, 딥 띵킹, 컬래버레이션의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독창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당당하게 훔치기, 열정과 끈기를 가지기, 솔직하게 인정하기, 3D 시간 사용법 등과 같은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마주한 사람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인사이트를 전해줍니다.